저는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평범한 40대 유부남입니다. 부모님께서 하시던 사업을 물려받아서 운이 좋게도 아직까지 잘 성장시키고 있어요. 직원도 많이 고용하고 있고 매출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30대 내내 일만 하다가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됐어요. 첫인상은 굉장히 착해 보이고 세상 물정 모르는 청순한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를 내가 행복하게 해줘야겠다는 생각뿐이었고 만난 지 6개월 만에 프로포즈를 했어요. 우리가 가정을 꾸리고 산다면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평범한 집에서 태어났고 그다지 유복하게 자라지 못했어요. 항상 연애할 때도 돈 때문에 힘들어했고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저는 그녀의 짐을 덜어주고 싶었어요. 아내는 제 프로포즈를 받고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자기도 저와 결혼하고 싶고 너무 고마운데 집에 있는 부모님들이 나이도 많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시집가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걱정하지 말라고 장인 장모님까지 제가 책임지겠다 호언장담을 했고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결혼한 이후로 저는 한 달도 빠지지 않고 장모님 댁으로 용돈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넉넉한 금액은 아니지만 두 분께서 먹고 살기에 충분한 돈을 보내고 있어요. 아내도 그런 제게 너무 고마워했고 신혼생활하면서 생활비도 아끼고 살림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아내에게 용돈을 주고 마음껏 쓰라고 카드를 줘도 아내는 돈이 아깝다면서 몇만 원짜리 티셔츠 한 장도 사입지 못했습니다. 너무 예쁘고 옷빨도 좋은 아내인데 꾸미고 다니지 못하는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조차 제가 좋아하는 모습이었고 금슬 좋게 살던 우리는 결혼 2년 만에 첫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산후조리가 끝나고 아내는 육아 정보를 얻기 위해서 지역 맘카페에 가입해서 활동을 했어요. 특히나 제가 사는 아파트에 다른 애엄마들과 친분을 쌓고 친하게 지내더라고요. 이 아파트가 아무래도 가격대가 있고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수수한 차림의 아내는 눈에 띌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제게 와서 옷이랑 가방 좀 사도 되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이제야 제대로 돈 쓸 마음이 생겼냐면서 기뻐했습니다. 그 다음날 바로 아내를 데리고 백화점으로 갔어요. 여전히 10만 원 넘는 물건은 손을 떨면서 사지 못하길래 제 마음대로 비싼 옷과 가방을 사주었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비싼 줄 몰랐다면서 계속 제게 미안하다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고 그 뒤로부터 아줌마들과 어울려 다니더니 씀씀이가 점점 커지고 집안일은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일도 안 하는 전업주부인데 아이 보고 집안일 하기 힘들다면서 가사 도우미를 원했어요. 저는 아내에게 당신이 있는데 왜 가사 도우미를 써야 하냐고 그것만큼은 안 된다고 허락하지 않았고 아내는 보상심리인지 점점 더 비싼 명품을 사고 다니더라고요. 옆집 누구 엄마는 남편이 가사 도우미를 불러줬다는데 왜 자기는 애 보고 빨래하고 청소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투정을 부리는 날이 늘어나서 어쩔 수 없이 아내에게 가사 도우미를 찾아보라고 허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뒤로 얼마 후에 아내가 부른 가사 도우미가 진짜 우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나이는 3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데 별로 말도 없고 묵묵하게 시키는 일만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평일 낮에는 회사에 나가 있기 때문에 마주치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가사 도우미를 구해주면 좀 숨통이 트일 거라고 하던 아내는 진짜로 애까지 맡겨두고 아줌마들과 놀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한테는 대충 해도 상관없는데 아이한테까지 신경 못 쓰는 아내가 솔직히 미웠습니다. 한참 아줌마들과 놀러 다니던 아내가 어느 날 제게 이번에 아줌마들이랑 한 달 동안 제주도 놀러 갔다 올게. 아이한테 제주도 한 달 살게 하면 그렇게 좋다더라고. 저는 이제 2살 넘은 아이를 데리고 무슨 제주도 한 달 살기를 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내가 하고 싶다는 걸 못하게 했다가는 또 잔소리를 하고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길 것 같아서 알겠다고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아내는 얼마 후에 진짜로 아이를 데리고 제주도로 가버렸고 저는 집에 혼자 남겨졌어요. 저 없는 동안에 가사 도우미는 필요 없으니 도우미에게도 일주일 동안 휴가 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발목을 심하게 다쳤어요. 부러진 것은 아닌데 인대가 완전히 늘어나서
반깁스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목발을 짚지 않고는 걸어 다니기도 힘들더라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제주도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조심 좀 하지 그랬냐는 말만 하고 돌아온다는 이야기는 없더라고요. 그럼 그렇지 않은 생각으로 회사에는 쉬겠다 이야기를 하고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낮에 초인종이 울려서 목발을 짚고 나갔어요. 우리 집에 올 사람이 없을 텐데 혹시 아내가 돌아온 건가 싶어서 문을 열었는데 아내가 아니라 가사 도우미가 왔더라고요. 분명 휴가를 줬는데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제 마누라가 가사 도우미에게 연락을 해서 일주일 동안 제 수발 좀 들어달라 부탁을 했다 하더라고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기도 힘든데 젊은 여자와 한 집에 있다는 사실이 조금은 부담스러웠어요. 아내도 생각이 있었다면 가사 도우미 아가씨를 보내지 않았을 텐데 해도 너무한다 싶었죠. 그녀는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제게 식사는 했냐고 물어보더니 능숙하게 냉장고에 있는 재료를 꺼내 밥상을 금방 차렸어요. 자주 해본 일인 듯 익숙한 솜씨였습니다. 하지만 밥그릇이 한 개뿐이라 혼자 먹기 좀 미안하더라고요. 밥은 먹었어요? 하고 물어봤는데 나중에 알아서 챙겨 먹으면 된다 하더라고요. 왠지 그 모습을 보니 우리 와이프 처녀 때 모습이 생각이 나서 그러지 말고 지금 밥 퍼와서 같이 먹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엔 거절하던 그녀도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더니 마지 못해서 밥을 떠오더라고요. 얼굴 마주보고 그녀와 밥을 먹었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반드시 식사는 2인분을 만들어서 나랑 같이 먹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집에 하루 종일 있는 것도 심심한데 같이 밥 먹는 사람이 생겨서 기분이 좋았어요. 그렇게 며칠 동안 그녀는 우리 집에서 저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나 8시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그녀와 점점 친해지고 개인적인 이야기도 자주 하게 되었는데 그녀가 20대 초반에 아이가 생겨서 빠르게 결혼하고 몇 년 만에 이혼한 돌싱녀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혼자 몸으로 아이 키우면서 살다 보니 너무 힘들어서 지금은 아이를 부모님께 맡기고 서울로 돈 벌러 올라왔다 하더라고요. 그녀가 혼자 살고 있는 자취방이 우리 집에서 지하철로 1시간 반 정도 걸렸는데 매일 그 시간을 왔다 갔다 출퇴근하는 것이 불쌍하게 느껴졌어요. 나중에 아내가 돌아오면 그때는 안 될 일이지만 그전까진 안 쓰는 방을 하나 내주고 거기서 먹고 자도 된다고 해줬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거절을 하던 그녀도 방을 보여주고 침대에 이불을 깔아줬더니 고맙다고 눈물까지 글썽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우리는 함께 살게 되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보내다 보니 제 마음속에 점점 그녀에 대한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너무나도 변해버린 아내의 모습에서 실망을 많이 했는데 마치 아내의 예전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녀에게 사랑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와 함께 저녁을 먹던 도중 와인을 같이 마시게 됐고 서로 술이 약간 오르면서 뭔가 찌릿찌릿하게 통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녀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는지 우린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입술을 마주치게 되었죠. 그녀와 진하게 키스를 나누면서 함께 방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솔직히 다리가 조금 아팠지만 할 건 다 하게 되더라고요. 그녀는 결정적인 순간에 저를 붙들었고 사장님, 우리 이쯤에서 멈춰야 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죠. 아니, 멈출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뒷일은 어떻게 되던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아내에 대한 생각은 나지 않았고 머릿속은 그녀로 가득했어요. 그 뒤로 지금까지 그녀와 함께 새로운 신혼을 맞은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아내는 아직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제 발목은 이미 다 나은 상황이에요. 더 이상 아내와 결혼 생활에 아무런 미련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내가 돌아오면 모든 사실을 밝히고 그녀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정말 마음이 혼란스럽네요.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